안녕하세요. 그립책 활동가들 가치범입니다. 가치범이 간다 첫 코너인데요. 저희 첫 코너로 대전에 있는 책방 체험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기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석동 카페거리에서 책방 체험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책방 체험지기 신선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그림책방을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 이 모든 책방 서점 주인분들한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다 돈 안 되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 부부였어요. 신랑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뭐 서울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다가 뭐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인 거죠. 짧고 굵게 가는 거 말고. 그래서 대전으로 이제 이직이 성공돼서 대전으로 왔는데 저도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장 그만두고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2년 정도 주말 부부를 하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여기가 아는 사람이 신랑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의 육아를 독점으로 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육아가 굉장히 낯선 시기였고 그러다가 간신히 어린이집 티오가 나갔고 보내면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도서관이랑 서점 투어를 시작을 했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그 김소영 작가가 진작할 걸 그랬어라는 MBC 퇴사 준비하면서 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더니 너도 한번 하면 어때? 라고 해갖고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과 어떻게 내가 해. 내가 사실 책방도 말이 그렇지 장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 난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다가 근데 뭔가 책을 좋아하고 뭔가 큰 꿈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닌데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본금이 충분하거나 내가 뭔가 소명의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아니면 책을 너무 좋아하거나. 근데 책 좋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서점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책방지기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할 거야. 책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저희 오래된 친구들한테는 이제 얘기했는데 나 책 좋아해서 한 거 아니라고. 그냥 매일 갈 곳이 필요했어요. 매일 그런데 왜 서점이어야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 책방이어야만 했는지가 궁금해요. 커피 내릴 줄 모르죠. 밥 식당 할 줄 모르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10년 넘게 한 게 사람 만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건 두렵지 않았고 그냥 뭔가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점을 하면서 책이 점점 좋아진 케이스죠. 와, 그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2019년 5월에 정식 오픈 일자가 2019년 5월 1일이에요. 근데 그 몇 년이 안 됐는데 지금 4년 그러면 4년? 5년 차. 이제 6년 차 들어가요. 지금 5년을 해오셨는데 그 천선남 작가 왔을 때 서해 보시고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오시고요. 진짜. 그래서 우와, 난 정말로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관계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들어보니까. 누구랑 읽어서 얼만큼 나한테 쌓였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 이 책을 같이 읽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것 같고 그 책장을 보면은 초기랑 지금이랑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아동 청소년 문학 쪽도 그렇고 시 쪽도 그렇고 되게 뭐라고 돼? 영세했다 그래야 돼? 편협했다고 해야 돼?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영역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것 같고 서점의 규모가 사실은 여기가 큰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는 활동은 되게 많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지기님이 생각하시는 책방의 역할이 어떤 거여야 되나? 커가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방 초기와
지금의 계속 뭔가 세부적인 비전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방 체험이라는 이름도 책방 체험을 할 것이냐, 체험 책방을 할 것이냐, 뭘 앞에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 게 뭘 채울 거냐에 대한 질문이 화두였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마음을 채우는 곳, 위로를 채우는 곳, 나를 채우는 곳, 제가 주기적으로 갈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화두였고 계속 이제 지나면서는 사람을 채우는 곳, 사람으로 채우는 곳, 지금 현재의 화두는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 것 같은데, 서점이니까 당연히 책이 매개가 돼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방향에 있어서 즐겁게 보는 것도 즐겁게 보는 거지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시선을 깨우면서, 나를 부서뜨리면서 보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한데, 저 혼자는 그걸 못하거든요. 친구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게 친구에서만 또 머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게 사실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는 다 선생님이 있거든요. 아이들 북클럽에는 제가 선생님인 거고, 근데 저희를 이끌어줄 모임 앞에서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 거고, 그래서 아동문학, 아동 청소년 문학, 시, 그리고 저희 토파보기 이런 영역, 인문학 모임도 저희 있단 말이에요. 다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는 사실 책방 체험 작년도 아니죠. 그때 네. 네, 그때 보고 알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아까 지금 선생님들을 모시고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선생님을 모시고 오는 방법이 좀 사실 궁금해요. 그거 진짜 많이 궁금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서점을 갔는데도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그 약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왜 조금 쉬우면 그래도 뭔가 건드려 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제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그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얘기도 그렇고 계속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뭔가 조금 아까도 마들렌 얘기했지만 거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아까 사람 뭐 방명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선생님을 부르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쭉 궁금하고. 운이 좋았어요. 일단 저희 첫 번째 선생님은 이제 시 선생님인데 작가님 성함을 언급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하정 작가님이 제가 책방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두 번째 책 북코디네이터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을 북토크를 다녔어요. 독서 모임에서 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 내가 무료로 북토크를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었어요. 2019년부터 인연이어갖고 그때부터 쭉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인문학 수업 선생님 강창래 작가님 계시는데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구석 살롱이라고 있어요. 백마담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강연을 할 수 있었는데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방 체험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대신 우리는 5명밖에 안 되니까 책방 체험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 일부를 같이 들어도 된다 해갖고 그날 듣게 됐고 저희 작가님이 표현하시기에는 첫사랑에 첫눈에 반했다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 인문학 수업 해달라 그래갖고 그때가 몇 년이죠? 우리 벌써 3년 차 됐죠. 갑자기 막 뿌려졌어. 갑자기 뿌려졌어요. 순식간에.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앞에 나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림책을 계속 읽기도 하는데 아동 청소년 문학이 왜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이렇게 재밌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서점협회에서 하는 심야책방에서 지원 사업을 받을 때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어른이 되어서 아동 청소년 문학을 읽는 그걸로 세션을 해갖고 쭉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오세란 선생님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문학의 세계라는 책을 딱 내신 거예요. 평론집을. 근데 이분이 전민동에 사신다네? 근데 그때 북큐레이션 무슨 교육을 하고 있었어. 대전에서. 거기 온 거예요. 거기 강연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참가자 중에 손님들이 있었어. 작가님한테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선생님 오케이 하셔서 연락이 돼갖고
저희가 쭉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렇게 어찌됐건 인연이 계속 있었고, 박재영 교수님도 모두의 미술사가 인연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두의 미술사, 그리고 필로니모 계속 번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와 유난히 결이 맞는, 저희 책방 손님들하고 유난히 결이 맞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토핑클럽이 꾸려진 거죠. 이런 전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생각 1도 없었어요. 욕심은 있지만, 이 영역은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빨리 정리를 한 거죠. 왜냐면은, 이 전시를 마들렌 플러스 가서 했을 때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하는지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가서 보는 거에 만족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순회 전시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도서관이든지 뭔가 조금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 데에서 하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 그림책 출판사와는 다른 맞아요. 전시인 게 기획이 있는 전시잖아요. 상업 전시가 아니고 홍보 전시가 아니고 기획이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냥 할 때마다 가서 보고 어떤 책들이 큐레이션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공부가 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마들렌 플러스 대표님이 달달북스 출판사 대표님인 건 맞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인연은 있었어요. 달달북스 하시기 전에는 상상의 힘 출판사 편집장님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인연이 계속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갖고 오고 싶어서 제가 대전에 있는 다른 서점이나 도서관들을 연결하려고 되게 기를 썼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또 예산이나 규칙들이 있고, 또 서점들도 뭔가 있으니까 자기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이제 달달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레츠 당시를 다른 서점에 하시면서 여기 딱 오셔갖고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딱 여기에 맞춰서 맞게끔 정리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 퀄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다. 그게 진정한 전시다라고 해서 아주 큰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면 전시를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했죠. 그 다음날 비우겠다. 어느 정도까지 비우면 되냐.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비운 거예요. 비웠고, 그리고 나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면의 작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았고, 어찌됐건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책방을 이용하신 분들한테도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일단 노는 날 출판사에서 학교 가는 길이라는 그림책이 나왔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마들렌 플러스 대표님이랑 그리고 노는 날 출판사 대표님이랑 그리고 박재영 교수님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도 기획 전시기는 한데 키티 크라우더 전만큼 퀄리티나 이렇게 수준은 아니고 책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갖고 계획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그림책 액티비티라든지 조금 확장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림책을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거기서 뭔가 감정을 끌어내고 나의 과거를 끌어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제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양한 시선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확장해서 보는 게 저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연계해서 보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시선이 있지만 어른들한테 또 어른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재훈 교수님이 북토크를 온라인으로 북토크를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작가님이 같이 오시는 거죠. 작가님이 같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원제는 디투어 우회인데 그럼 내 인생의 우회는 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같이 던져보는 거죠. 채음지님이 추천하는 그림책.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 한 권. 지금은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좋아? 길? 그 추천하는 이유도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저희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 이거 갖고 그림책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렇게 반석동 일대를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좋네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거를 빨리 가는 방법과 돌아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음.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빨리 가려고 하니까 다 놓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오로지 목표를 빨리 단시간 안에. 근데 시간도 상관없고 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돌면서 오자라고 했을 때는 애들이 길바닥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개똥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개똥이 있다며 그거를 사진을 찍고 자기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 라고 했더니 돌아올 때 이렇게 그냥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이럴 때 너무 좋았대요.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평상시에 못 보던 걸 되게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곧 어른들의 시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돼, 돌아가도 돼 이런 메시지인 건데 근데 그게 그냥 거기 안에서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나의 과거를 반추했을 때 그럼 내 인생에 돌아간 길은 언제였지? 그럼 내가 쭉 갔을 때 나는 어땠지? 라고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우회가 언제인지를 저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우회길은 대전에 내려온 것 같아요. 혹시 내 가슴을 흔든 그런 그림책이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럼 첫 책이 좋겠다. 내 인생의 나의 첫 첫 책. 첫 책, 첫 저의 그림책. 첫 그림책은 무릎딱지. 그래서 무릎딱지인데 그 아이가 죽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계속 무릎에 딱지를 계속 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상처를 떼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저의 첫 책이기도 했고 계속 순간순간 떠오르는 책이기도 해. 그게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애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우리가 뭔가를 상처를 곱씹고 나의 약함을 곱씹고 이러는 게 사실 나를 나아가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 그냥 첫 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책방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서점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래요. 진짜요? 진짜? 경제적이가 더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고 정말 어디에 가든지 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싶잖아요. 근데 책방은 더 많은 거죠. 진짜. 근데 이제 저 내성적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내성적인 거 아니야. 뭐 잘못 들렸네. 아니야. 집에 가면 자야 돼.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자야 돼, 몇 시간을. 기빨려서 자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서점을 그만두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만큼 맞아. 어려운 게 없다. 근데 이거는 또 책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그러면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은 어떻게 팔아야 되지?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에 더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러니까 서점을 하려면 책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올해의 계획이라든지 또 책방 체험을 좀 더 꿈꾸시는 방향? 뭐 이런 거. 올해는 나는 이걸 뭘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오래 했던 거 계속 쭉 연장선상에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있는 모임들 계속 가는데 아까 잠깐 제가 팟캐스트나 뭐 미디어 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는 모임에서 조금 팟캐스트나 뭐 라디오나 이런 것처럼 뭔가 채널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이들 모임이 조금 더 확장되고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린이 북클럽이 그럴 것 같고 뭐 선생님들이랑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 벌써 내년도 계획이 다 쓴 상태라서 네, 그거 일정도 들어가기만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해도 그냥 끝이에요. 네. 그런 얘기 나눌 아까 공간 얘기 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게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게 또 이어주는 게 책이야. 훨씬 더 고급져. 그런 느낌. 그리고 남녀 뭔가- 안 보게 되잖아. 그리고 헐, 채워지잖아. 맞아. 맞아. 딴 소리 안 남녀가 하게 안 되고. 보이죠. 그게 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말 좋다. 뭐 말씀하실 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라고 했지만 그 동안에
그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뭐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없죠. 막 좋은 얘기도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또 찾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계속 이런 그 전시도 그렇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오늘 느끼는 건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애쓴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제가 좋아하는 단어의 정의를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사실 관계는 서로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놓을 때는 한 명만 놓으면 되더라고요. 아마 그동안에 5년, 6년 동안에 굉장히 노력하셨을 거라는 게 느껴져요. 여기 사람들이 남았죠.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남았잖아. 네, 이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